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렌바티닙의 임상시험 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도 최근에 저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인데요. 이 논문을 근거로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부작용이 높으면 승인이 어렵나?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높아도 승인난 케이스가 있다는 그 하나의 사례를 공유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부작용이 심해도 승인이 난 케이스를 살펴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자료를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렌바티닙에 대한 임상시험인데 타이로이드 캔서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요게 2015년 2월 12일에 나온 논문인데 일단은 허가를 받았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drugs.com에 들어오면 FDA 히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네릭 네임에 렌바티닙 있죠. 렌비마라고도 불립니다. 요거는 브랜드 네임입니다. 논문에서는 제네릭 네임을 썼죠. 학문적인 논문이니까 렌바티닙이라는 제네릭 네임을 썼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될 때는 브랜드 네임으로 언급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렌비마라고도 불리는 렌바티닙의 FDA approval history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first approved가 2015년 2월 13일입니다. 이 날짜는 앞서 본 2015년 2월 12일 그 다음 날이죠. 하루 차이입니다. 그래서 yes,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느냐? 앞에서 봤듯이 타이로이드 캔서에 사용합니다. 여기 논문에서 봤던 그 적응증이죠.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indications에 타이로이드 캔서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자, 히스토리를 보면은 실제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2015년 2월 13일에 FDA로부터 렌비마가 어프로버를 받았습니다. 클릭해서 보면요. 구체적인 설명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렌비마의 임상시험 디자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데요. 여기 보면은 392명의 파티시펀트들이 등장합니다. 392명은 우리가 아까 본 NEJM의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메서드를 보면요. 환자들이 랜더마이즈 됐는데 131명과 261명. 그래서 2대1 레이시오로 진행된 걸 알 수 있는데 숫자를 더해보면요. 392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아까 거기서 봤던 392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임상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MPFS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8.3개월이라고 하죠. 다시 NEJM의 논문으로 오면은 여기 리서치에 18.3개월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논문을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해당 렌바티닙의 사례를 공유해 주신 분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공유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또 찾아보면요. 이 렌비마의 경우에는 Orphan Product Designation을 받았습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는 거죠. 왜냐? 당연하게도 rare한 disease이기 때문이죠. 희귀질환이었기 때문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 점이 리보세라닙의 선약낭성암과 비슷한 부분이죠. 뉴스 기사에 따르면 리보세라닙의 선약낭성암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2021년 2월 3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은 여기 Orphan Drug Designation이 있죠. 리보세라닙의 선약낭성암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렌바티닙을 공유해 주신 이유를 한 가지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아마 승인받은 약들 중에는 부작용이 높은 케이스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렌바티닙을 공유한 이유는 아마도 리보세라니 선낭암과 비슷하게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던 그런 신약 후보 물질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비슷한 것을 공유해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암제라는 점도 똑같죠. 물론 적응증은 다릅니다. 선낭암은 아직 승인받은 약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례를 든다면 다른 적응증이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죠. 부작용이 얼마였을까? 리서치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adverse effect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요거 용어 정리를 한번 살짝 하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먼저 adverse effect.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전을 봤잖아요. 거기서는 adverse event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또한 adverse effect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adverse event랑 여기 adverse effect는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adverse effect가 우리가 저번에 봤던 adverse event랑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달라서 다른 개념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로만 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서 조금 헷갈리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뤘던 것은 adverse event에 집중해서 다뤘던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부작용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treatment related가 붙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약이랑 관련 있는 부작용이죠.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 저번 영상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요게 또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영상이 구성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랑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포함되는 adverse event를 다뤘던 것이고 그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treatment related adverse event다.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일까요? adverse event의 부분집합이 얘겠죠. 그러니까 adverse event면 treatment related adverse event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treatment related adverse event라고 반드시 adverse event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차이를 다뤘던 게 저번 시간의 내용이었고 여기까지 보면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 자료들을 공유해 주신 분은 사실 이 논문 하나만 공유해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다음 자료에서 바로 그 진가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자료입니다. 제가 괜히 훌륭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건 아니죠. 보내주신 자료는 한글 번역된 거라서 제가 영어로 된 거 찾느라 사실 이거 조금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검색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해당 자료들을 공유해 주신 분이 얼마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방금이죠. 요것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요 자료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살짝 닭살이 돋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 이 임상시험 논문을 보면요. 일단 아스코에서 발표된 겁니다. ASCO 아스코죠. 선낭암도 아스코에서 발표됐죠. 적응증을 보면요. 선낭암입니다. 그리고 약물은 렘바티닙이죠. 그러니까 렘바티닙의 선낭암 임상시험 이상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하고 리커런트하고 또는 메타스테릭한 선약 난성암이죠. 리보세란이 선낭암 임상 이상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렘바티닙 임상시험.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있는데 공유해주신 핵심 코멘트만 보겠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일단 페이션츠들의 부작용을 보면요. 그레이드 3나 4의 부작용을 나타낸 환자들이 62.5%였습니다. 선낭암에서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문장에서 앞선 논문과의 커넥팅 다시 등장합니다. 연결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앞서 봤던 렘바티닙의 타이로이드 캔서의 페이스 3 스터디죠. 바로 이 논문에 대한 코멘트가 언급이 됐던 것입니다. 공유해 주신 내용은 사실 이게 첫 번째 자료거든요. 그리고 요게 두 번째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거는 링크가 있었기 때문에 곧장 다뤘고 요거는 찾는데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바꿔서 두 번째로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은 이거죠. 순차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스코에서 리보세란이 선낭암과 굉장히 비슷하게 렘바티닙의 선낭암 임상 이상이 발표되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간접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에 베네핏이나 리스크를 살펴보겠죠. 그래서 부작용을 보니까 그레이드 3 또는 4가 62%였더라. 그런데 흥미롭게도 해당 논문에서는 다른 적응증의 부작용도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이 논문이었고, 자, 그런데 아스코 논문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바로 75.9%. 그러니까 추측해보건대 요것은 그냥 adverse event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저도 전부 다 읽어보진 않아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 75.9%가 뭘 의미하는지 찾아봤는데요. 찾아보고 놀랬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지금 이게 제가 제대로 해석한지를 모르겠는데 요게 아까 생각했던 것은 adverse event겠지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Treatment Related Adverse Effect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3 or higher입니다. 그러니까 5등급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게 75.9%라고 합니다.
플라시보는 얼마냐? 9.9%. 플라시보가 9.9인데 렌바티니 그룹이 75.9%다. 부작용이 딱 봐도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플라시보는 10%가 안 되죠. 근데 얘는 75%가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드버스 이벤트로 했다면은 75.9%보다 훨씬 높게 나오겠죠. 그런데 Treatment Related Adverse Event로만 해도 75.9%.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공유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즉흥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공부를 한 다음에 정리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래도 공유해 주신 내용들 큰 맥락을 얘기를 해보자면요. 방금 여기 아스코 논문에서 봤던 것은 렌바티닙의 선낭암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들 그레이드 3랑 4였던 환자들이 62.5%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렌바티닙의 사이로이드 캔서의 75.9%와 comparable to 필적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필적한다. 요게 연구자의 코멘트죠. 자, 혹시나 저 영어 뜻이 저게 맞냐라고 생각하실까봐 comparable to라고 검색하면요. 뭐에 맞먹는, 뭐에 필적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봤을 때 선낭암 부작용과 사이로이드 캔서의 부작용은 필적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놀랬던 건 요거인데요. 저 75.9%가 저는 애드버스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애드버스 이벤트가 아니라 Treatment Related Adverse Event입니다. 그레이드 3 이상이죠. 그레이드 3 이상의 애드버스 이벤트가 75.9%가 아니라 Treatment Related Adverse Event가 75.9%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리보세라닙의 선낭암은 그냥 애드버스 이벤트가 그레이드 3 이상이 80%였잖아요. 그런데 이 렌바티닙은 트리트먼트 릴레이드가 그레이드 3 이상이 75.9%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 렌바티닙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죠. 자, 해당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깔끔하게 다른 자료들도 또 추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해주신 분이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 결국에는 부작용이 높다고 허가가 안 나오는 건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베네핏과 리스크를 비교해야 된다. 우리가 백신도 리스크 대비 베네핏이 크니까 맞는 거잖아요. 만약에 리스크 대비 베네핏이 크지 않다. 그러면 백신 안 맞아도 되는 겁니다. 물론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두 접종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단위의 관점이죠. 어쨌든 개인 단위의 관점에서 보면요. 베네핏과 리스크를 비교를 해서 리스크보다 베네핏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부작용이 높아도 베네핏이 더 크니까 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 요거 부작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베네핏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자, 우리가 봤던 이 첫 번째 논문으로 와야 되는데 자, 리스폰스 레이시 64.8%였습니다. 자, 요것은 꽤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베네핏이 요 정도는 돼야지 FDA에서 승인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두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둘 다 렌바티닙에 대한 임상시험인데요. NEJM에 실린 것은 사이로이드 캔서고 아스코에 실린 것은 선양낭성암입니다. 그리고 선양낭성암의 논문을 보면요. 디스커션에 연구자의 코멘트가 달려 있는데 선양낭성암에서 렌바티닙의 그레이드 3 or 4의 부작용은 62.5%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방금 봤던 사이로이드 캔서의 렌바티닙 부작용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필적한다고 코멘트를 달았죠. 그 부작용이 75.9%였습니다. 여기에 부작용이 75.9%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렌바티닙은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all grade의 treatment related adverse effect가 무려 97.3%였다. 렌바티닙 그룹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레이드 3 이상에서는 75.9%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작용만 봐서는 안 된다. 바로 베너핏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렌바티닙의 경우에는 리스폰스 레이시 64.8%로
FDA에서는 75.9%의 부작용보다 요 베네핏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승인을 내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리보세라닙 선낭암은 리스크 대비 베네핏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다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애드버스 이벤트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였죠. 자, 아까 렌바티닙의 75.9%는 트리트먼트 릴레이티드입니다. 하지만 리보세라닙의 선낭암은 그냥 애드버스 이벤트죠. 그렇기 때문에 리보세라닙도 이 트리트먼트 릴레이티드로 데이터를 추출한다면 80%보다는 낮아집니다. 진 부분 집합이었다고 본다면 80%겠지만은 최대로 해도 80%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을 가능성도 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Treatment Related Adverse Effect랑 그냥 Adverse Effect랑 다르다는 겁니다. Adverse Effect의 부분 집합이 Treatment Related Adverse Effect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닙 선낭암의 Adverse Event가 80%라면 Treatment Related Adverse Event는 그것보다 더 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을 하고서 보면은 착오 없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줄 요약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작용이 높아도 승인을 받을 수 있나? 이것에 대한 힌트를 주는 근거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타이로이드 캔서에서 FDA 승인을 받은 렌바티닙을 살펴봤고요. 세 줄 요약에서는 애드버스 이벤트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렌바티닙의 Treatment Related Adverse Effect는 All Grades에서 97.3%, 그리고 그레이드 3 이상이 75.9%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베네핏이 더 크다고 FDA가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선낭암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냥 애드버스 이펙트만 나왔죠.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 그레이드 3 이상이 80%였습니다. 만약에 Treatment Related Adverse Effect가 발표가 된다면 그 80%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얼마나 될지는 가늠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80%보다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대가 80%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